나 탄핵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 저기 유튜브에선 탄핵 얘기 좀 할게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서 전문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전공의 없이 돌아갈 수 있게 간호사 중심 병원으로 다 이미 바꿨어요. 이 상황에 지금 적응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굉장한 퇴행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래서 환자들의 초과 사망률이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조차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관심사에서 멀어졌어요. 사립대학병원들이, 저는 이제 사립대 출신이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속한 재단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고, 우리는 현재 전문의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전공의 빈자리를 어떻게 하냐? PA 간호사 위주로 가서 그러면 수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수련에 대한 문제를 향후 예측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핸들링 할 수 없으니까 전문의 중심 병원에 PA 간호사 중심 체계로 우리 병원 운영하겠다. 이렇게 대학병원들이 맞아요.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어요. 이제는 대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네, 아니고. 그러면 사실 저희 대학은 대전에 이제 그 연구를 두고 지역 인가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2배로 늘어났죠.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발표하는 걸로는 우리는 충분한 강의실이나 공간 실습실이 확보되어 있다. 발표는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니까 전국에 3개 정도가 불승인 돼갖고 거기는 이제 이 교육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 학교마다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뭐 충북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거의 뭐 200명 가까이 최대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렇게 늘은 인원들을 정말 감당이 될까 상당히 근데 염려가 되는데, 궁금한 사실 건 이렇게 해도 되는 구조였다면 왜 그동안 그렇게 안 했나?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못한 거죠. 우선은 정부는 돈을 내기 싫었고,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의료 개혁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극도로 이제 꺼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 집단의 반발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의학분업 때부터 이렇게 보면 일반 국민들은 의학분업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근데 정부가 한대. 그것이 좀 의료 선진화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뭐 국민의 어떤 건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학분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가장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을 했던 게 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똑같이 나는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 대신에 무엇을 약속받았냐? 의사 수를 줄이는 거였어요. 거꾸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의사가 부족해지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늘리겠다고 했고, 그때도 사실은 정부를 굴복시킨 게 집단이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정부에서 잠깐만요. 얘기 듣고 정부에서 왔어요. 돈을 그래서 아끼고 이런 부분들은 네. 나는 좀 그냥 반발.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집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와서는 지금은 다 무너졌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아무것도 몰라요 국민들은. 근데 국민이 뭐 서울에 가는 거 그러면 지금 지역이 다 죽는다. 다른 말이지만 지금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병원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야 그럼 지역을 살리자. 어떻게 인구를 분산할 거냐라고 하는 다양한 논의들이나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수도권에서 반발에 부딪혀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행정수도 수도를 옮기겠다고 했지만 서울이 반대해가지고 끝내는 행정수도는 못 내려오고 몇몇 그 행정부만 이렇게 내려와서 행정복합도시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아까 우리 사실 김식규 대표 먼저 아까 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왜 그럼 그 전엔 안 했느냐라고 원 대표님께서는 정부가 돈을 안 쓰려고 그랬고 의료계가 막았다. 이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그 언택트 문화가 확산된 게 새로운 문화 현상이 아니라 기존의 흐름을 가속화시킨 것뿐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의정 갈등이 원래 없던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들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고 가속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억울한 부분은 의료계에선 대안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난 12월 24일 날 서울대에서 이제 오주환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것과 그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과학계 논문 공모를 받았는데 의사수축에 관해서 그러면은 우리 의료계가 연구했다고 하면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 오해하니까 그냥 일반 과학자가 다 같이 연구해보자라는 이제 논문 공모전을 하셨어요. 서울대 방재승 교수님이.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나왔던 논문에 대해서 오주환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2029년도까지는 의대 증원 혹은 감원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지금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시기라는 이제 대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GDP 경상의료비가 어떻게 갈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수로만 보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얘기하는 것들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는 또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 대안은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계가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책에 입안될 수 있게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국민들한테 진짜로 죄송하게, 이거 아까 본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랬구나. 정말 죄송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는 것 같고, 만약에 저희는 이거 2,000명 때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망상에 의한 정부 정책을 이렇게 무대뽀로 아무 대책 없이 국민들을 위험에 하는 거, 저희가 그때 좀 더 현명하게 또 힘있게 국민들을 이해를 구하고 그거를 막았더라면 조기에 대통령도 이거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네,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검사랑 다르구나,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구나 이랬으면은 사실은 비상계엄 또 그리고 저렇게 불행한 탄핵 본인으로서도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상황이 의료계 의정 갈등 무슨 뭐 몇 명으로 늘릴까 이걸로만 봐서는 답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온 이 기회에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제 말씀 맞아. 의사들의 주장은 환자들한테 해롭다, 국민들한테 불리하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제가 맞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분명히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350명 줄인 거는 의약분업에 무슨 거래로 줄인 게 아니라 90년대 말에 김영삼 대통령이 미니의대를 엄청 만들면서 교육도 부실하고 막 이부제, 그때도 막 바닥에 앉아서, 제가 8호 학번이라서 압니다. 그러니까 막 교육도 부실하고 엄청 다운당하고 의료비 증가도 굉장히 의료가 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의약분업 때 그때 논의 과정에 줄였지만 사실은 의약분업 때 더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지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도 국고 지원을 50% 건보 재정이 50% 하겠다 하고 5년 내에 40% 하겠다 했지만 여전히 14%입니다. 법에 정한 20%도 안 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의료비 증가,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도 다시 뒤져야 됩니다. 아실 겁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비가 아주 가파르게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똑같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들의 의료비를 줄일 방법이 의약분업을 우리가 의약분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같은 의료를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할지를 이제 논의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제가 목사님께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님 하신 일은 알지만 건강이 국가 책임제다라고 아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산부인과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차라리 전국의 분만병원 다 사들여서 우리 공무원 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 못 막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이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저한테도 욕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건강 제가 요 나머지만 말씀드리도록. 국가가
그 건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 책임제로 자,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건 아니었고요. 예, 또 예. 하나 아니 건강을 그 국가가 책임하는 제로 국민을 하려면 잠깐만 제 말만 마무리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 시간 협박하는 드릴게요. 식으로 아니, 설득은 안 됩니다. 아니, 협박 잠시만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개입하면 안 그렇게 되는데. 하고 있는 마무리 나라가 안 사회 고정하고 예, 있는 예. 나라들에서 예.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다 이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걸 국민을 먼저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가 원할 때 당장 어느 병원이든 전문의 보는 거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의 기본을 책임지면서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료 의사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제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런 나라들의 대부분은 공공병원이 80,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참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돈도 쓰는 부분에 인색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언론이 잘못이든 뭐든 지금까지 그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국민들에게, 제가 뭐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들이 의정 갈등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국민 겁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이게 예. 문제라는 거예요. 설득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현실을 얘기하면서 국민 눈높이, 아까 우리 그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국민 눈높이는 전혀 안 맞추고 나 억울해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맞고, 진짜 미친 정부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러면서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게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극단적으로 그럼 모든 병원을 다 국가가 사들여서 공공병원을 하자, 뭐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이 무상의료 됐다고 해서 분명히 그것의 단점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 아까 촉발됐다고, 저도 그게 동의를 해요.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의사 수가 적정하냐 적으냐라도 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요. 저는 적다라고 왜 현장에서 적으니까. 어느 부분은 차고 넘쳐. 뭐 대전만 해도요. 아까 병상수 이야기했는데, 제가 대전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면서 한계에 부닥쳤던 게, 대전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인가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복지부가 병상수 관심 지역으로 묶어놨던 것이 대전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두개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병원을 못 짓잖아요. 공공병원이든 사립병원이든 어쨌든 병원을 못 져.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어떤 뺄 것 좀 빼고 보니까 부족하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대전은 이 일반 진료를 하는 그냥 종합병원 병상이 많은 게 아니라 허리병원, 척추병원, 아주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그런 병원이에요. 아주 너무 많아졌어요. 또 아까 교통 얘기했듯이 대전도 대도시다 보니까 전북권이나 이쪽 어디야 그렇죠. 충남권에서 환자들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 KTX 이용률의 1위가 의료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로 또 여기서도 많이 유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유출값이 많으냐, 유입값이 많으냐, 이걸 다 대비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전은 한 800병상 정도 부족한 지역으로 나온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기왕에 할 거면 좀 공공병원으로 하자. 또 대전은 전국의 3개 광역시와 함께 공공병원이 없는, 대전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이니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지방의료원들이 문제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좀 서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총론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해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찾기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 마무리 멘트 하고 싶은데 그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면 사실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민사회에서 보시는 부분이랑 그리고 의료계에서 보는 부분이랑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진짜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의정 갈등 1년 해법은 하고 너무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뤘었잖아요. 근데 진짜 해법은 이 의료인도 의사도 시민사회 국민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예상되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지 결국 지속가능 의료에 대해서 가장 시민사회를 지켜주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받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게 의사들이거든요. 이게 꼭 삼권처럼 정부, 의사, 시민사회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합리한 정책을 하는 정부에 시민사회와 의료계가 한편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믿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젠다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게 지속 가능한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 지속 가능한 의료 하에서 공감하죠. 저도 나이 먹고 분명히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시고 시민사회 이야기도 시민사회에서 특권 의식이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의료계는 더 낮은 자세로 조금 더 편한 말투로 조금 더 공손한 어조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좀 진짜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원 다니는 사람들 대표십니다. 그래요. 네. 지금 병원 다니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좀 의제 자체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거냐. 그거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해법, 그 의제에서 뭐 지역 간의 편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사회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속에 의료의 문제도 하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야기하다 보면 의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시민사회에 들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서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토론이 여기 말씀하셨던 두 분들이 말씀하신 또 우리 다 말씀하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를 보는 좀 간극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시는 시민 시청자분들도 아 저렇구나, 저런 진정성이 있네, 또 이런 면에서 그렇게 보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제작진의 바람입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 네. 왜냐면 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는 좀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연 정부가 들어서면서 3대 개혁 과제로 노동연금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어요.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건설노조를 건폭이다 해서 아주 무도한 그 집단이다라고 해서 사실 건설 노동자나 건설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구속이 되고 탄압을 받고 있는 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우리 의대 증원 문제를 처음에 2,000명을 발표할 때부터 그리고 탄핵 국면으로 들어든 그 포교성의 내용으로도 의사들의 집단을 매도하고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현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단어를 들먹여가면서 전 의료계를 비난을 했던 현 정부의 입장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 탄핵의 인용이 되는 결정의 시기가 빨리 다가와서 3월 초쯤 중순쯤 얘기되고 있는데 의대 증원 문제, 의정 간의 갈등의 문제, 이 탄핵 국면의 문제가 정말 우리 봄이 오기 전에 좀 봄이 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함께 잘 마무리돼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박수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